전 세계에서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10명의 갱단 보스 순위는 골든 트라이앵글 도광 쿤샤가 꼴찌에 머물렀고 1위는 중국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조차도 감히 건드릴 수 없었다. 우선 순위 10위는 바로 미얀마의 쿤샤이다. 동남아시아의 마약왕이었던 쿤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 사람은 원래 현지의 한 토스트였지만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마약 생산과 무역의 거의 8할을 혼자서 장악하고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존재에 속한다. 속담에 마약을 장악하면 지하 제국의 절반을 장악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쿤샤는 바로 그 대표자입니다. 매년 5억 달러에 달하는 마약 밀매 수입과 그 기하에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군대는 몽타이군이라고 불린다. 각 군대는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횡포하는 그 감히 건드릴 수 없다. 심지어 미얀마 정부군도 그들의 상대가 아니다. 독립적인 작은 왕국을 세우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쿤샤가 얼마나 날뛰는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둘째, 9번째 보스는 인도의 다우드입니다. 사실 인도의 경찰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빈민가에서 살았는데 그는 결국 용감하고 독한 것을 좋아하는 매서운 성질을 길러서 암흑가에서 출세하는 꿈을 꾸었다. 사실 다우드는 암흑가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며 크게 성공한다. 그가 이끈 인도의 가장 큰 지하산업에는 마약 제조, 마약 밀매, 카지노 개설, 납치, 협박, 심지어 18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뭄바이 대폭발까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후 그는 발리우드와 알카에다까지 영역을 넓혔고 발리우드의 인기 여자 스타들을 함부로 놀이개로 삼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사마 빈 라덴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여 인도 정부로 하여금 이를 악물게 하였다. 나중에 인도 총리는 다우드를 추적하기 위해 전국 경찰력을 동원했다. 미국 FBI도 그를 세계 3대 현상범으로 수배하였다. 결국 그는 사고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계속 향락하고 있어 진정으로 무능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8번째는 콜롬비아의 팔볼로. 콜롬비아는 미국에서 멀지 않은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일 뿐이지만 팔볼로는 미국의 눈 밑에서 세계를 뒤흔드는 지하 왕조를 세울 수 있었다. 그 당시 세계 7대 부자가 된 것은 바로 마약 밀매와 신중한 행동에 의지했다. 자료 통계에 따르면 전성기 시절 팔볼로는 마약 밀매로 하루에 18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콜롬비아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대통령조차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암살하고 바꾸었다. 그 후 파블로는 4만 명에 달하는 사군을 조직했다. 이 부대의 무기와 장비는 정규군보다 더 좋다. 게다가 팔볼로 한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유일한 임무는 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한다. 다음은 7번째 보스입니다. 미국의 루치아노라는 이름은 아마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유명한 영화 대부의 원형일 뿐만 아니라 미국 마피아의 진정한 대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현대 갱단의 설립자인 어린 시절 루치아노는 일반인과는 다른 갱단의 재능을 보였고 밀조와 기타 지하 산업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리하여 많은 동생들을 모았고 이를 통해 현지의 다른 갱단들을 수복시켰다. 마피아를 진정으로 키우기 위해 루시아노는 뉴욕주에서 미국 의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리들을 매수하여 지원하기도 했다. 루즈벨트를 도와 대통령이 되게 하였으며 영역을 쿠바, 아바나로 등으로 넓히며 극도로 창궐히 활동하였다. 세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10명의 보스 6위 러시아 보스 세력은 세계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리고 3위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 6위는 바로 러시아의 이반코프는 소련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양아치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삶은 항상 싸우거나 싸우는 길에 있었다. 동아시아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땡들은 쪽발이라고 불렸다. 비록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반코프는 묵인했다. 그는 자신에 맞서는 사람보다 더 독하게 악독하고 매섭게 일을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동생들을 모았다. 소련이 붕괴된 후 그는 혼란스러운 러시아에서 발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국 뉴욕으로 달려가 갱단 분포를 만들어 납치 암살 등 일련의 수단을 통해 현재의 기존 갱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바코프는 철혈의 손목으로 유라시아, 미국 3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갱단을 세웠고 그 자신도 소련과 러시아 갱단의 대부로 손색이 없어 갱단에서 존경받았다. 아무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나중에 러시아의 각 큰 갱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법의 광도라는 명칭 수여받았다. 이 이름은 그 나라 갱단 조직의 최고 영예이며 갱단의 큰 공헌을 한 보스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반코프의 개인 실력은 하늘을 찌르는 최고의 보스였다. 그 다음에는 5위의 보스 일본의 다오카 가조가 뒤를 이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조직폭력배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나라이며 이로 인해 그 나라의 조직폭력배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었다. 이 코스에서 출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일단 누군가가 이런 모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암흑가를 통일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만 중 하나도 없는 주왕일 것이다. 그러나 다오카 가조는 바로 이 쾌거를 완성한 독한 사람이다.
과감히 길거리에서 사람의 눈을 파는 매혹적인 성격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으로 다오카 가즈오는 1964년 야마구치금이 3세대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다오카 가즈오는 먼저 야마구치금이와 화인방과 조선방의 집안을 쟁탈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의 집안을 공략했다. 곧 부동산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자금을 확보하였다. 일본 최고의 갱단의 자리에 자리잡은 다오카 가즈오는 부하들에게 직접 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대 도박도시 라스베이거스를 인수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지만 미국 FBI는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막지 못했고 현지 갱단이 사건을 크게 만들고 나서야 석방되었다. 다음 4위의 흑보스는 미국의 로스차일드이다. 미국 내지 세계 문명의 금융 거물로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벌이라기보다는 갱단이다. 결국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사실 갱단과 다를 바 없다.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화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모든 반대의 목소리가 멈춘다는 격언을 믿는다. 그리고 이 가족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국 금융시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전 세계 재산의 거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근대 역사상 모든 경제 불안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배후에는 가문이 역대 장인들의 그림자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 사정을 아는 미국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스차일드파로 간단하고 직설적인 호칭을 한다.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10명의 흑인 보스 순위 중 1. 2위는 각 나라를 두려워하게 했고 그 다음으로 3위는 멕시코의 구즈만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갱단이 가장 창궐한다면 갱단이 합법적이고 성행하는 일본도, 공무원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갱단 규모가 큰 브라질도 아니라 미국과 바로 옆에 있는 멕시코이다. 멕시코 갱단 중 가장 창궐한 사람은 구즈만이다. 이 사람은 3만여 명의 목숨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수배범으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은 역시 악이 넘치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에서 너무 멀고 미국에서 너무 가깝다는 말처럼 구즈만은 세계 제1위 마약왕으로서 멕시코 정부를 감히 눈에 두지 않을 정도로 창궐할 수 있다. 그 출발한 곳 배후에는 미국이 일부러 방종하거나 심지어 자금을 지원하는 그림자가 을 수밖에 없다. 전성기 구즈만의 권력은 프랑스 대통령보다 더 크다고 한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휘하에 장비가 잘 갖춰진 사군이 멕시코 정규군까지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조차도 그의 얼굴을 봐야 한다. 흥미롭게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마약왕이 류자오와를 모집할 때 중이 노감마 매운 소스를 좋아하고 이에 따라 대모표 매운 소스를 만들었고 매운 소스를 빌어 미국의 마약을 밀매했다. 그 다음은 2위인 이탈리아의 프로벤자노. 1960년대에 이탈리아 경찰이 현지 갱단에 대한 대규모 토벌을 벌였기 때문에 이탈리아 최대 갱단 조직인 마피아도 체포되어 총살당하거나 해외로 도망쳤다. 그러나 세상이 마피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한 핵심 인물이 갑자기 나서서 마피아를 다시 강대하게 이끌었는데 이 사람은 당시 남아있는 유일한 두목 중 한 명이었다. 프로벤자노는 역대 마피아 두목들과는 달리 프로벤자노는 정부와 협력하여 무력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노력했고 이 조치는 결국 마피아가 성공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프로벤자노가 혼자 웅대한 힘으로 마피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갱단을 반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정말 이탈리아 경찰에서 몇 차례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벤자노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갱단들의 차세대 대부로 손색이 없었다. 비록 그는 70대 때 감옥에 갇혔지만 그 명망은 여전히 다른 갱단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 마지막은 1위의 흑보스 사도미당이다. 유명한 청방 두월생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사도미당에 대해 들어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두월생은 사도미당 앞에서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후자에게 신발을 들어주는 것조차 훈련을 받을 자격이 없어도 갚을 수 없다. 중국인 제1갱단 홍문의 보스로서 사도미당은 일을 할 때 공평과 공정을 중시한다. 그의 인솔하에 그 기하의 홍문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갱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민간 자조조직이 대외적으로 사도미당과 화교를 단결하며 후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동생으로 삼았고 대내적으로는 그는 여러 차례 화교를 조직하여 항일을 위해 기부금을 기부하여 국내의 해방사업을 지지하였고 나중에 대식의 초청을 받았으며 기사조차도 사후에 팔보산에 묻히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사도미당만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만약 순위 1위에 랭크된다면 명실상부하다.